이상한 알베르게 2 37번째 날. 팔라스 데 레이 멜리데 1. 멜리데로 가는 길. 그러고 보니 새벽에 꿈을 꾸었네.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달콤하고 따뜻하면서도 아주 묘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멜리데 표지판을 지나 마을로 들어섰다. 다른 사물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길만이 곧게 뻗어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길의 끝에 익숙한 로고의 질문 알베르게가 있었다. 내가 그곳으로 다가가자 희미한 불빛 사이로 누군가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 알베르게에 도착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내가 오기 전부터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품속으로 빨려 들듯 걸어갔다. 묘한 이끌림이었다. 어제 페이스북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답변을 준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서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일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참 신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아니, 이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즐거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 묘한 느낌은 무엇일까? 나로서는 표현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다. 아무튼 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변화가 내게서 느껴졌다. 지금까지는 내가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는데 이제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누군가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를 질문 알베르게로 이끄는 것 같았다. 이것도 하느님의 시그널일까?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받을지 기대가 되었다. 어쨌든 꿈 덕분에 평소보다 몸도 마음도 여유로웠다. 나는 아침 8시 30분쯤 알베르게를 나섰다. 오늘은 카사노바 레보레이로를 지나 멜리데까지 15km 정도만 걷기로 했다. 갈리시아 지방으로 넘어온 뒤로는 기온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아직은 손이 시릴 정도의 차가운 날씨는 아니어서 장갑은 외투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빽빽한 떡갈나무가 우거진 숲길로 들어서자 초록 내음이 가득했다. 싱그러운 초록 내음을 맡으며 오늘 도착할 질문 알베르게를 상상해 보았다.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 나는 멜리데에 도착하면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게 될 테니 마을을 구경하며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았다. 1시간 정도를 걷자 루고 지방의 마지막 마을인 카사노바에 도착했다. 카페에 들러 참치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다. 카사노바라. 이름이 왜 카사노바야? 마을 이름이 매우 독특했다. 내 생각은 엉뚱하게도 바람둥이인 카사노바로 이어졌다. 희대의 바람둥이로 소문난 이탈리아 작가 카사노바. 바람둥이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
바람둥이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유전자가 없는 것 같고 나도 바람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결혼하면 달라질까? 순간 질문 알베르게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국가 간의 심각한 국제 문제도 풀어주는데 이런 문제 정도는 당연히 풀어주지 않을까?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내가 별걸 다 물어보려는 것 같았다. 참치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한 나는 배낭을 고쳐매고 카페를 나섰다. 노란 화살표를 보면서 계속 걷자 유칼립투스 나무가 우거진 숲이 눈앞에 펼쳐졌다. 유칼립투스가 가을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게 귓가를 스쳤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상록수 잎을 영상에 담았다. 흙먼지 날리는 길을 오랜 시간 걸어온 순례자들에게는 청량감을 더해주는 멋진 풍경이었다. 2. 폴포 원조집을 찾아서 프렐로스 강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 들판을 지나 어느덧 멜리데에 들어섰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직 오후 2시가 채 되지 않았다. 멜리데는 잘 닦인 도시였다. 그런데 현대식 건물 사이사이로 옛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멜리데에 들어서자 빨간 지붕의 주택가 사이로 문어를 삶는 가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멜리데에 왔으니 이곳에서 인기 있는 요리인 폴포를 카메라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가게가 좋을지 둘러보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 까미노 수연. 부엔 까미노, 북치는 삼총사들이었다. 지난번처럼 북을 치고 있지는 않았다. 수연, 당신도 폴포 원조집을 찾아가는 건가요? 폴포 원조집이요? 네, 폴포 원조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근처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곳에서 오는 길이랍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어느 가게가 좋을지 찾는 중이었어요. 아, 잘 됐네요.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돌아 50m 정도 가면 식당이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나는 유쾌한 삼총사와 헤어져 일단 식당의 위치와 분위기를 보기 위해 그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다. 사거리에 이르자 코너에 문어와 재미난 문양으로 새겨진 간판을 단 식당이 눈에 보였다. 주인인 듯한 남자가 식당 안에서 나를 보더니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언뜻 보기에 식당 내부도 무척 특이했는데 나는 찾아가려던 원조집은 잊어버린 채 일단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이색적인 소품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순례길 지도가 세계 지도와 함께 붙어 있었다. 그리고 식당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젬베와 우쿨렐레 등 각종 악기가 진열되어 있었다. 조명이 약간은 어둡지만 은은하게 무대와 식당 안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었다. 여기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순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오늘 멜리데에서 묵으실 건가요?
네, 그는 나에게 작은 전단지를 주었다. 악기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에는 오늘 공연할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면 오늘 저녁 7시에 공연이 열리니까 오세요. 이곳 멜리데에서는 나름 유명한 연주가들이랍니다. 나는 그의 말에 벽에 걸린 공연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공연이 열린다니 무척 흥미롭네요. 혹시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이 연주가들인가요?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오늘 공연에는 저 사진 속 멤버들이 나올 거랍니다. 혹시 당신이 직접 연주하시는 건가요? 저 사진 속에 사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하하, 맞아요. 저도 오늘 밤에 함께 연주할 예정이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이름도 물어보지를 않았군요. 저는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방송국 JBS PD랍니다. 술래길을 촬영하고 있어요. 오, 어쩐지 당신의 카메라를 보고 뭔가 일반 순례자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발렌틴이라고 합니다. 이곳 식당의 주인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음악가랍니다. 수연 씨는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도 음악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혹시 한국 음악도 아시나요? 그럼요. 한국의 아리랑을 아주 좋아하지요. 저는 특히 세계의 전통 음악에 무척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각 나라의 전통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전통 악기를 수집하곤 한답니다. 여기에 있는 악기들도 모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모은 것들이에요. 와, 멋지네요. 오늘 저녁 꼭 이곳에 와야겠어요. 하하, 저도 수연 씨를 다시 만났으면 하네요. 저녁에 꼭 들르세요. 네, 그럼 저는 일단 알베르게에 짐을 풀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뵈어요. 부인 까미노. 나는 발렌틴과 헤어져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폴포 원조집을 잊어버린 채 질문 알베르게의 로고를 찾아 골목 안에서 헤매다가 겨우 질문 알베르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질문 알베르게는 도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어서 찾기가 무척 힘들었다. 만약 포르토 마린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주소를 받지 않았다면 이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데스크에는 나보다 먼저 온 두 사람이 체크인하고 있었다. 알베르게 주인이 그들에게 1인실을 쓸 것인지 2인실을 쓸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서로 친구였는지 2인실을 골랐다. 그들이 가고 나는 1인실로 체크인했다. 2층 방으로 올라가 짐을 정리한 후 촬영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나는 멜리데를 둘러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큰 도로 쪽으로 향했다. 조금 걷다 보니 하얀색 건물로 된 옷가게가 눈에 띄었다. 현대적으로 인테리어가 된 내부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색색의 옷들이 조화롭게 진열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가게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다. 게다가 옷가게는 좌우로 위치한 폴포 식당들과 대비를 이루어서 더욱 눈에 잘 띄었다. 폴포 식당의 문어 그림을 보니 잊고 있었던 폴포 원조집이 생각났다. 나는 삼총사들이 알려준 원조집을 찾아갔다. 오픈된 주방에서는 사골국을 끓이듯이 문어를 삶고 있었다.
큼직하고 쫄깃한 문어에 특유의 소스를 뿌려 바게트와 함께 나왔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여기에 시래기국 같은 갈리시아식 수프를 시켜놓으니 훌륭한 상차림이 되었다. 수프를 한 입 먹으니 우리나라의 진짜 시래기국이 먹고 싶어졌다. 이전부터 느낀 것이지만 나는 외국에 촬영을 나오면 항상 시래기국이 생각났다. 한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도 유독 외국에만 나오면 시래기국이 생각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카메라의 화면을 이곳 폴포 식당들의 분위기와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동시에 내 배도 기분 좋게 채우고 난 후 다시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다. 마을 광장에서는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한 여성이 무대 위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쪽에선 마을 주민들이 멋진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 오늘 저녁 레스토랑에서 있을 공연이 생각났다. 축제를 즐기는 주민들 사이로 큰 배낭을 짊어진 순례자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그중에는 숙소에서 신는 슬리퍼를 배낭에 매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목에 수건을 걸친 사람들도 있었다. 그 행색이 잘 차려입은 주민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질감마저 느껴졌다. 나는 축제의 흥겨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쉴 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배낭을 메고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갈색 머리의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짊어진 배낭과 그의 차림새가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나는 그 모습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부엔 까미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미카엘 씨의 옷이 눈에 띄어 이렇게 말을 걸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JBS 방송국의 PD랍니다. 순례길을 촬영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미카엘 씨의 모습은 일반 순례자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순례길을 걷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정장을 입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하하, 수연 씨의 말처럼 이 옷이 먼 길을 걷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 순례길 위에서의 시간이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성당을 찾을 때면 옷을 차려입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순례길에서도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걷고 있답니다. 하하. 그렇군요. 오랫동안 길을 걸으니 편한 복장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 새롭네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미카엘 씨는 어떤 이유로 순례길을 찾게 되셨나요? 카톨릭 신자라면 그렇듯이 저도 순례길을 항상 꿈꿔왔답니다. 하지만 도무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겨우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나서 순례길에 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리아에서 출발했지요. 나는 미카엘에게 몇 가지를 더 질문하고는 인터뷰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미카엘의 뒷모습을 보니
그 옆을 지나가는 다른 순례자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 더욱 눈에 띄었다. 사실 길고 험난한 순례길을 걷다 보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니기는 쉽지 않다. 매일 땀과 먼지에 옷은 더러워지기 일쑤였다. 그런 까닭에 순례자들은 후줄근한 행색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땀으로 절은 옷들을 당연한 듯 입고 다녔다. 그리고 고생을 훈장처럼 여기는 듯 허름하고 아무렇게나 옷을 걸친 순례자들이 더 당당하게 보였다. 오히려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말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초보 순례자들처럼 보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미카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순례길에서의 옷차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미카엘의 정장이 이 순례길에 더 잘 어울리는 옷차림일까? 일반 순례자들의 복장이 이 순례길의 의미에 더 맞는 것일까? 그 순간 등산 바지에 아웃도어 점퍼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이 쇼윈도에 비쳤다. 부르고스에 이어 내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 건 두 번째였다. 미카엘과 인터뷰 때문인지 오늘따라 내가 더 꼬질꼬질해 보였다. 대부분의 방송국 PD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나운서와 배우들에 비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외모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밤샘 작업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할 때도 옷이나 머리 등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꽤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 사람은 항상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의 교육 방침 덕분이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는 순례길에서는 한동안 그걸 의식하지 못하다가 오늘 축제 현장의 주민들과 순례자들 그리고 미카엘을 보면서 옷과 외모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후줄근해진 옷들을 보니 왠지 옷차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만 같았다. 오늘 공연을 보러 갈 때도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알베르게에서 나오면서 본 옷가게가 있어 나는 그곳에서 세미 캐주얼을 한 벌 샀다.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와 오늘 촬영분을 정리한 후 질문 카드를 집어들고 잠시 고민했다. 오늘은 무엇을 질문할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떠올랐지만 선뜻 어떤 질문을 할지 쉽게 정할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 질문은 식당의 공연을 보고 난 뒤 돌아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질문 카드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고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은 후 알베르게를 나섰다. 3. 발렌틴의 레스토랑. 저녁 7시. 식당에 도착해보니 아직 공연 무대는 준비 중이었고 낮에 인사를 나누었던 식당 주인 발렌틴이 기타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무대 안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곧 다른 2명이 무대로 올라와 각각 젬베와 우쿨렐레를 집어들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멜로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순례길을 지나면서 종종 들었던 올트레이아였다. 매일 아침 우리는 길을 나섭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더 먼 곳으로 가지요.
매일 아침 길은 우리를 부르고 그것은 콤포스텔라의 음성이에요. 더 멀리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하느님이시여 저희를 도우소서. 몇몇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도 눈을 감고 멜로디에 맞추어 그동안 지나온 순례길을 회상해 보았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질문 알베이들게를 만나고 에드리안, 저스틴, 모니카, 에릭, 에드워드, 리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일반적인 여정이 아니었다. 특히 생각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질문 알베르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발렌틴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무대로 올라와 저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이 있나요? 사람들이 웃기만 하며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발렌틴이 나를 갑자기 지목하며 말했다. 한국에서 오신 수연 씨, 이렇게 공연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모두 알만한 노래로 한 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나는 발렌틴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잠시 당황했지만 한국인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무대로 나갔다.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혹시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존 레논의 솔로곡인 이 노래를 좋아하지요. 특히 가사를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렌틴이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센스 있게 연주를 시작했다. 내가 노래를 시작하자 식당 안의 사람들도 하나 둘 나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이매진이 유명한 노래여서인지 어느새 합창이 되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순례길 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노래를 마치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 이후로도 공연은 한동안 더 이어졌다. 4. 해외 봉사활동. 공연이 끝나자 발렌틴이 푸짐한 문어 요리를 들고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왔다. 수연씨,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무대에 올랐던 나머지 2명도 뒤이어 합석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었다. 우쿨렐레를 연주했던 남자는 들고 온 와인을 테이블에 놓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브랜들리라고 합니다. 젬베를 연주했던 다른 한 명도 자신을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엘리케라고 해요. 발렌틴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낮에 한국에서 온 PD를 만났다고요. 수연 씨의 노래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하, 이렇게 스페인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좋은 추억을 남겼네요. 브렌틀리가 이어 말했다. 저희도 오랜만에 함께 공연하는 거였답니다. 오늘은 수연 씨도 만나게 되어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네요. 나는 푸짐한 문어 요리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세 분의 공연도 너무 좋았습니다. 밴드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발렌틴이 대답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밴드를 결성하려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와 브렌틀리는 스페인 출신이고 엘리케는 포르투갈 출신이랍니다. 우리 세 명은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되었지요. 함께 뜻이 잘 맞았어요. 게다가 세 명 모두 음악을 좋아하여 더욱 가까워졌지요. 그러다 제가 고향인 멜리데로 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셋이 함께 밴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엘리케가 다시 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로 가게 되면서 밴드 활동이 중단되었지요. 그러다 얼마 전 엘리케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멜리데에 들르면서 이번에 공연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그랬군요.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멋진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이라니 더욱 놀라운데요. 하하, 그런가요? 저는 예전부터 스페인으로 넘어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가난과 기아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로버트 허드슨 재단에서 지원하는 알파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위생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위생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뜻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그러다가 아프리카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책과 미디어로만 접했던 현실을 직접 대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로버트 재단의 프로젝트는 매우 훌륭했지만 그 설비가 설치된 인근 지역에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봉사활동에 매달리기 시작한 건 그 이후부터예요. 가난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티오피아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곳에서 브렌틀리와 일리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세 명은 모두 봉사활동에 대한 뜻이 잘 맞았고 음악도 좋아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동남아시아에도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봉사활동을 그만두고 멜리데로 돌아와 가업으로 물려받은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때 브렌틀리도 이곳으로 와서 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얼마 후에는 엘리케도 이곳에 와서 밴드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우와, 이렇게 타지에서 만나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다니 각별한 우정이군요. 저도 학생 때는 제3세계를 위한 기금 모금이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세 분처럼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모금하는 돈이 끼니를 연명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금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머나먼 이국 땅까지 직접 봉사활동을 하러 가다니 정말 대단해요. 직접 해보니 어땠나요?
브렌틀리가 답했다. 저는 캄보디아 교육봉사에 참여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맨발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늘 환하게 웃는 순박한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까지만 다니는데 그마저도 농사일 때문에 빠지는 날이 많아요. 교사와 교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단기로 지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교육 효과는 거의 없어요. 브렌틀리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대화의 주제는 어느새 해외 봉사 활동으로 바뀌었다. 엘리케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해외 봉사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나 행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슴 한편이 짠해오기도 하죠. 하지만 일부 사람은 해외여행을 온 건지 봉사활동을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냄새가 난다면서 단체 사진만 얼른 찍고 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엘리케의 말이 끝나자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다.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들은 꼭 있나 봐요. 나 역시 취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키지 않으면서도 단지 사회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멈칫했다. 그런 사람들을 탓한다고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분명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기에 새로운 변화와 해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발렌틴이 말을 이었다.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그와 비슷한 일 때문이었죠.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고 이발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 중의 한 명이 한 아이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아이를 피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 더 보듬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묻을까 봐 멀리하는 모습이 아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아이 하나를 꼭 끌어안고는 너무도 안쓰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걸 보고 기겁했잖아요. 그때 브렌틀리와 저는 같은 팀으로 있었는데 보다 못한 그 사람의 행동에 브렌틀리가 나서서 한마디 했죠. 그러다 싸움으로 번졌고 그 당시 촬영팀으로 왔던 엘리케가 싸움을 말리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사람의 사과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정말 괘씸했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정말이지. 그럴 거면 왜 우는지. 어휴. 흥분한 발렌틴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는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발렌틴에게 알파 프로젝트에 관해 자세하게 물었다. 알파 프로젝트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하하, 발렌틴, 로버트 허드슨 재단의 알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첫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알파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물음에 발렌틴이 로버트 허드슨 재단의 알파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알파 프로젝트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로버트 허드슨 재단에서 지원한 에너지 전문업체가 기술을 개발하여 아프리카 모잠비크 공화국의 수도 마푸투의 설비를 구축하게 됐죠. 저는 그 당시 기계공학팀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기술적인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고 세계 각국에서 온 팀원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환호했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 테니까요. 로버트 허드슨이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된 깨끗한 물을 마시는 모습은 정말 짜릿했어요. 여기까지 말을 마친 발렌틴이 와인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많았고 아프리카의 각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발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지만 결실을 맺기에는 인프라나 재정 지원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제가 발로 뛰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술 개발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그래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랬군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기까지는 항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급한 곳에 직접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다니 정말 멋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 앞으로 로버트 허드슨 재단 같은 곳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의 기부액이 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던데 로버트처럼 사회 환원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가도 드문 것 같아요. 내가 발렌틴의 말에 공감하자 브렌틀리도 로버트의 기부 활동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다. 네, 그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활동 외에도 전염병 퇴치, 빈민 지역의 주거활동 개선, 저소득층 장학사업 같은 곳에 활발한 기부를 하고 있어요. 엘리케가 이어 말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원조와 기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왜 여전히 귀하와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지 의문이에요.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지 문득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수연 씨가 말한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봉사가 당장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발렌틴이 말했던 것처럼 거칠에만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엘리케의 말에 발렌틴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서양의 기부가 가난한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보다는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 서양의 기부단체와 협상하는 데에만 급급한 곳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원조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고요. 한 예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연간 예산과 지출을 보면 농업이나 보건의료, 교육 분야보다는 행정이나 군사 지원에 훨씬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곳도 있죠.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보니 더 혼란스러워지더군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무력감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상태로서는 더는 봉사활동의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나는 발렌틴의 말을 듣고 무척 공감이 갔다. 그리고 이들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보다 봉사 현장의 부족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꺼내는 모습도 신선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자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과 노력 대비 결과를 봤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PD로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낯선 땅의 한 골목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알베르게로 돌아온 나는 약간의 술 기운으로 상기되긴 했지만 발렌틴, 브렌틀리, 엘리케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려보며 질문 카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질문을 바로 적지 못하고 노트를 꺼내어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들을 적어 내려갔다. 봉사활동, 아프리카, 난민, 빈곤, 가난, 알파 프로젝트, 거칠의 생색, 내전. 그리고 이어서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 속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갔다. 하느님의 시그널, 생각의 질, 행복. 톡톡톡. 볼펜 끝을 책상에 두드리며 노트에 적어놓은 키워드를 보았다. 첫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에서는 하느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고, 저스틴이 남기고 간 답변지에는 가난해지는 이유가 생각의 질이 낮아서라고 했다. 과연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런 이유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나 기업인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구호 활동을 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NGO 단체들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어려움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앞서 에드워드와 리건으로 인해 질문하게 되었던 난민들보다도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해 주었듯이 여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던 중 직접 봉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대에서
밴드 공연하던 그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서 봉사활동을 그만두었다는 발렌틴의 마지막 말에서 안타까움과 무거움이 묻어났다. 그는 그런 답답함을 음악을 통해 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두서없이 떠오르던 생각들이 어느 정도 멈추자 나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가 점점 선명해졌다. 지난번 질문 알베르게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답을 받고 보니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도 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신이 든 만큼 질문 카드를 써 내려가는 나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세계 각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으로부터 로버트 허드슨 재단의 알파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로 참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는 모잠비크의 해수를 담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주인 로버트는 일선에서 은퇴한 뒤 로버트 허드슨 재단을 설립하고 아프리카의 전염병 퇴치, 빈민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층 장학 사업에 앞장서며 많은 기부를 해오는 등 사회 환원을 잘 실천하는 사업가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기구 및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 전달한 기금이 군사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칠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봉사활동이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존성을 더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나 NGO 등의 단체에서 보내준 구호품, 구제품으로 한껏 치장하고 새로운 구호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구호활동, 봉사활동은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구호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아프리카의 어려운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이러한 상황에 아프리카 봉사 활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아프리카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질문을 모두 적은 후 질문 카드를 다시 읽어보았다. 지난번에는 중미 지역의 난민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니 나의 질문이 점점 세계 문제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다. 지난번 난민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문제도 서슴없이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 것일까? 감사합니다.